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 RTX 4060 Ti인데요. 네, 일단 EMTech 제품이고요. 네, 4060 Ti 스톰 X 듀얼 제품이 되겠습니다. 일단 EMTech 제품을 말하기 전에 4060 Ti에 대해서 좀 말을 해봐야겠죠. 사실 정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그래픽 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4060 Ti인데 이전 세대 똑같은 네이밍 3060 Ti와 깡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냐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게임을 테스트해서 평균을 내보면 3060 Ti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게임의 경우에는 3060 Ti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가 스펙적으로 뭐 ROPS가 이제 48개밖에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메모리 버스가 128비트여서 최종적으로 메모리 대역폭이 좀 낮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60 Ti를 붙이기에는 칩의 규모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수준에 못 미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공개해드린 디아블로4 벤치마크에서도 풀옵션을 이렇게 적용해 버리면 4060 Ti가 3060 Ti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진풍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이 4060 Ti를 어쨌든 떨어지는 스펙, 그 스펙 특징이 사실 고해상도로 올라갈수록 성능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FHD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제품의 경쟁력을 아무래도 좀 방어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다 논외로 하고라도 전 세대보다 떨어지는 성능이라는 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EMTech 제품 가지고 어떻게 보면 4060 Ti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전성비는 확실히 이번에 공정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전 세대에 대비해서 확실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전성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디아블로4를 100W 언더로 구동하는 그런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패키지 볼게요. 제가 이제 4060 Ti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했지만 사실 그거는 뭐 엔비디아가 그렇게 설계를 한 거지 EMTech 잘못은 아닙니다. 네, EMTech 잘못은 아니죠. 자, 일단 EMTech의 4060 Ti 스톰 X 듀얼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8기가, 그 다음에 팩토리 오버가 적용되어 있고 RGB, LED가 점등됩니다. 뭐 요새 그래픽 카드는 팩토리 오버클럭 적용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체감 성능 면에서 팩토리 OC는 과거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뒷면에 보시면 네, EMTech 사실상 대한민국에 남은 유일무이한 그런 그래픽카드 제조사죠. 그래서 패키지도 완벽하게 한국어화를 적용했는데 일단은 드라이버 모스펫, 전원부에 드라이버 모스펫 적용했고 백플레이트 에어홀이 있다. 0데시벨 지원하고요. 그다음 썬더마스터 유틸리티, RGB, 그리고 허니컴 브라켓, 네, 벌집 타공을 적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픽카드라는 제품을 패키지에서 한국어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큰 장점이죠. 자, 일단 패키지를 열어서 내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급형 제품이고 고급형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액세서리도 굉장히 간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픽카드 설치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세서리는 없네요. 이게 끝이에요. 본체를 살펴보기 전에 설명서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서도 역시 한국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 설치 설명서에는 폰트도 큼지막하게 기본적인 사용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남고 심심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EMTech 4060 Ti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무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늘상 봐왔던 EMTech의 깔끔한 블랙 디자인의 그래픽카드 외형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급형 제품은 아니에요. 고급형 제품은 아니어서 어떤 질감이라든지 마감 그런 것들이 사실 그냥 무난하고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쿨링팬을 보시면 듀얼 쿨링팬이고요. 90mm 쿨링팬 2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4060 Ti의 TGP는 160W죠. 이전 세대 3060 Ti에 비해서 40W가 낮아졌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뭐 기술 발전, 그리고 공정의 발전 뭐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본질적으로 접근하면 엔비디아가 애초에 저전력일 수밖에 없는 아주 조그만 칩을 4060 Ti라는 그런 허리급에 해당하는 네이밍을 붙였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하우징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블랙 색상이고 쿨링팬도 모두 블랙이고 그래서 그냥 튀지 않고 그냥 깔끔한 외형을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보시면 일단은 12V HPWR 그런 전원 단자는 아니고요. 8핀 1개의 보조 전원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간편해요. 그리고 이제 지포스 RTX 로고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스톰X 듀얼 로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LED가 점등되겠죠. 자, 백플레이트 봅시다. 네, 백플레이트도 그냥 무난합니다. 그냥 무난하고 사실 이게 메탈 백플레이트가 아니고 일반 플라스틱 백플레이트예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좀 싸구려틱하다 이런 느낌이 가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4060 Ti가 TGP가 낮고 그만큼 발열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구성으로도 단점으로 꼽기에는 워낙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린 쿨링이 적용되어 있어서 사실 기판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렇게 히트싱크 노출된 부분을 통해서 공기가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구조를 차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포트 한번 볼게요. 네, 출력 포트는 DP 포트 3개, HDMI 포트 1개가 있고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패키지 뒷면에서 발견한 것처럼 벌집 구조의 타공망이 되어 있어서 여기로 공기가 좀 더 단위 면적당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기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벌집 구조가 원형, 네모 이런 거보다는 공간 대비 훨씬 더 많은 공기 흐름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15% 정도로 하는데 그건 저희가 검증을 안 해봐서 대략 그렇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외형은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분해해서 안에 PCB 기판이랑 히트싱크, 쿨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이 하우징까지 다 분리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90mm 팬 2개가 있는데 그래도 블레이드가 평범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공기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이 좀 나 있는 그런 형태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쿨링팬 기술들이 워낙 발달하면서 이런 구조의 블레이드를 차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EMTEC 4060 Ti도 이걸 적용했네요. 그리고 백플레이트. 네, 백플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어서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기판 뒷면 보호용,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판의 전체적인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그 정도의 용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트싱크도 이제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은 히트 파이프가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 파이프가 이제 구리 재질인데 니켈 도금 처리를 해서 뭐 산화라든지 부식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기대할 수 있고요. 가운데 GPU랑 맞닿는 부위는 구리 베이스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주위에는 메모리와 접촉하는 서울패드 그리고 전원부와 접촉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서울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서울패드가 약간 붉은색 계열이어가지고 눈에 잘 띄네요. 그리고 서울패드 위치나 어떤 두께 이런 것들도 적당하게 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판 볼게요. 네, 기판입니다. 기판도 작고 사실 GPU도 조그맣고 이 작은 GPU가 바로 RTX 4060 Ti GPU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메모리가 박혀 있어요. 메모리는 8기가 GDDR6 메모리고 메모리 속도는 18GBps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는 6+1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쪽에 보여 있죠. 네, 6+1 페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핀 보조 전원 단자 1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구성 사실 이제 뭐 4060 Ti에서 이제 고급형 PCB 기판 이런 것들은 뭐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K사전 테스트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바로 시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CPU 인텔 코어 i9 13900K를 사용해서 CPU 병목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했고요. 자, 타임스파이 점수입니다. 13500점. 4060 Ti 파운더스보다는 이제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됐기 때문에 살짝 높은 점수죠. 그리고 이제 3070보다도 높은 점수인데 이 점수가 말하는 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3070을 넘어설 수 있는 게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성능 떨어지죠. 포트롤 점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포트롤 점수에서는 이제 3070보다는 낮고 3060 Ti보다는 그래도 확실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FHD 해상도에서 5중의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본 결과 EMTEC 4060 Ti는 파운더스 에디션 대비 평균 2.7% 높은 성능을 기록했고요. 3070과 동급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QHD 해상도고요. QHD 해상도에서는 이제 해상도가 높아지니까 메모리 대역폭이라든지 ROPS의 어떤 스펙적인 부실함이 바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070보다 성능이 낮고요. 3060 Ti보다는 그래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네요. 플로드시 온도입니다.
온도는 68.8도, 거의 뭐 약 70도까지 치솟는 모습인데 뭐 그렇게 높은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음 수치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평균 38.5dB, 피크치는 39.9dB이고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본 전원부 온도 역시 최대 79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문제될 만한 수준도 아닌 그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비 전력이네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이제 설정된 TGP를 참 잘 지켜주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160W TGP죠. 그래서 평균 소비 전력은 157.7W, 피크치는 167.7W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주파 소음 측정해 보니까 이게 고주파가 살짝 안 좋아요. EMTEC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교군으로 삼은 7900XTX 대비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양호하지만 그래도 소비 전력이 낮은 그래픽 카드 치고는 고주파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일 노이즈나 고주파에 좀 민감하신 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고주파라는 거는 동일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 샘플에 따라서 결과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EMTEC의 RTX 4060 Ti 스톰X 듀얼을 장착해서 컴퓨터 부팅을 완료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GPU-Z를 실행했을 때 화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테크놀로지, 즉 공정이라든지 출시일, 그다음 다이 면적, 트랜지스터 실장 개수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4060 Ti를 지원하는 GPU-Z 버전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건데 지금 출시된 지 꽤 며칠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테크파업 쪽에서도 4060 Ti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60 Ti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PCI 익스프레스 버전이 4.0이고 16개까지 레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8개의 레인, 즉 뭐 우리가 편한 말로 8배라고 하죠. 네, 8배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8배 정도라고 하더라도 4060 Ti의 성능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이제 딸리는 대역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CPU 플랫폼이 PCI 3.0일 경우에는 이것과 비교해서 PCI 대역폭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060 Ti를 고려하신다면 PCI 4.0에서 사용하시는 게 성능 발휘에는 아무래도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128비트의 메모리 버스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메모리 대역폭은 288GB/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럭이 2685MHz예요. 이게 원래 파운더스 에디션의 레퍼런스 클럭이 2535MHz니까 계산해보면 약 5.9% 정도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능도 4060 Ti 레퍼런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어드밴스드 탭에 가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가보시면 현재 전력 제한 레벨이 160W, 즉 레퍼런스와 동일한 160W TGP로 설정되어 있고 최대 19%까지 사용 조절이 가능해서 190W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4060 Ti도 그렇고 뭐 최신 그래픽 카드는 부스트 클럭 기술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서 오버클럭을 하더라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성능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뒤에 언더볼팅을 통해서 좀 극단적으로 디아블로4를 구동했을 때 소비 전력을 좀 낮추는 그런 재미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기본 상태에서 디아블로4를 실행을 했어요. 옵션이 어떻게 되냐? 자, 옵션을 봅시다. 일단 QHD입니다. 4060 Ti는 이제 메모리 버스가 128비트밖에 안 돼서 FHD에 최적화되어 있다. 뭐 이런 엔비디아의 쉴드성 마케팅 용어가 있긴 한데 그게 사실 메모리 버스가 낮으면 QHD로 갈수록 성능 하락폭이 좀 커진다 뿐이지 뭐 원래 가지고 있던 성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게임에 따라서는 QHD 게이밍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행히 디아블로4는 사양이 괜찮죠. 어느 정도 최적화도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QHD 게이밍 가능하고요. 그래서 QHD 해상도에 매우 높은 옵션을 적용하고 DLSS도 활성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어떠냐? 자, 지금 제가 정지 상태에 있긴 한데 약 13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프레임 정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QHD 144Hz인데 살짝 아쉽죠. 144프레임을 내어주면 좋은데. 그리고 이때 소비 전력은 150W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사냥을 한번 해볼게요. 사냥을 하면서 어떤 성능이라든지 실제로 스킬을 쓰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게 이제 초반 구간이어가지고 제가 디아블로4를 아직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 120프레임까지도 떨어지고 뭐 낮으면 119프레임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몬스터가 더 증가하면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역에 따라서는 140프레임 수준까지도 뭐 보여주네요. 제가 지금 도적 캐릭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 패드 플레이를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키보드로는 지금 좀 어색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뭐 몬스터가 그렇게 대규모로 출몰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10에서 120프레임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뭐가 몰려오는데? 뭐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달아? 도망가. 도망가야겠어요 지금. 네, 아무튼 110프레임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소비 전력도 150에서 160W 뭐 이 정도로 보이네요. 좀 쫓아온 애들이 있네. 쫓아온 애들까지만 좀 잡겠습니다. 자, 일단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쫓아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확 도망가야 되겠네. 저 해골 마크가 계속 따라오네. 도망가. 자, 이때 온도는 67도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GPU 파워가 150W, 그 다음에 펜속은 약 1600rpm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를 진행했을 때 디아블로의 특성이 있었는데 DLSS 업스케일링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DLSS3 프레임 생성 기술이죠. 그거를 성능 향상도가 거의 없어요. 제가 일단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143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성능을 봐야 되니까 수직 동기화를 잠시 끄고 여기서 만약에 DLSS를 균형으로 바꿔주면은 성능이 팍 오르겠죠. 네, 230프레임까지 올랐습니다. 220프레임, 230프레임.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DLSS3를 활성화하면 성능이 더 올라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프레임 생성 옵션을 체크하고 변경 내용 적용을 누르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230프레임 나오면 그보다 더 많게 뭐 한 270프레임 뭐 이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프레임 생성 기술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환경인데 어떨 때냐, 바로 DLSS 업스케일을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 DLSS를 꺼버리고 일단 프레임 생성도 껐을 때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142프레임, 즉 140프레임 정도가 나오죠. 이때 DLSS 업스케일 말고 그냥 프레임 생성 DLSS3만 적용하면은 성능이 오릅니다. 깔짝 올라요. 142프레임에서 지금 한 160프레임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블로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DLSS 업스케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프레임 생성 DLSS3까지 한 번에 다 적용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 나는 DLSS 업스케일을 쓰지 않고 그냥 네이티브 화질에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누리고 싶다, 즉 네이티브 렌더링 상태에서 DLSS3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는 더 괜찮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극단적으로 낮은 소비 전력으로 플레이를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은 프레임 생성을 꺼주시고 DLSS를 균형으로 맞춰줘야겠죠. 자, 균형으로 맞춰주면은 237프레임이 나옵니다. 확실히 성능 향상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언더볼팅을 적용할 건데, 일단 언더볼팅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언더볼팅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벤치 매뉴얼을 통해서 언더볼팅하는 방법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알아본 수치로 테스트를 할 건데, 일단 언더볼팅 4060 Ti는 플로드 특성이 0.86V가 최저 전압입니다. 즉 우리가 애프터버너의 어떤 커브 에디터 상으로 저것보다 더 낮은 전압을 인가해도 0.86V 수준에서 로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커브 에디터 상에서 저희가 0.86V에 2445MHz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060 Ti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다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고, 모든 제품마다 이 오버클럭 잠재력이 다 다르듯이 언더볼팅 특성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0.86V면은 대략 2400에서 뭐 2500MHz 사이 이 정도 범위를 나타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우리가 테스트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현재 실험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델의 언더볼팅 세팅은 0.86V에 2445MHz입니다. 그리고 코어는 언더볼팅을 하고 메모리는 1500MHz로 추가로 오버클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낮은 세팅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수직 동기화를 걸어줘야겠죠. 수직 동기화를 걸어주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모니터 주사율을 초과하는 프레임은 모니터 주사율이 한계가 144프레임이다. 그러면은 200프레임이 나와도 모니터가 1초에 144번에 갱신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은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게임하실 때 수직 동기화를 걸어주시는 게 좋고, 수직 동기화를 적용하고 그리고 DLSS를 균형으로 맞춰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LSS 업스케일을 활성화했을 때는 DLSS3가 성능 향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타협, 저희가 이제 디아블로4 벤치마크를 통해서 K사전 추천 최적화 옵션을 말씀드렸는데, 그림자 품질, SSAO 품질, 안개 품질을 한 단계씩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SSAO 품질이 가장 사양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타협해 주시는 게 좋고, 체감 품질에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상 난 무조건 프로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나는 그래픽이 비슷하면서도 그냥 성능을 더 확보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옵션 타협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왜냐하면 옵션 타협을 해야 GPU 요구 자원도 낮아지고, 그래야 수직 동기를 걸었을 때 전력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적용했을 때 소비 전력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70W가 안 돼요. 지금 65W 정도로 나옵니다. 지금 상태가 QHD 해상도의 DLSS를 쓰고, 그 다음에 옵션 타협을 3가지 항목 정도 했는데 60W면 QHD 144프레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DLSS를 켰을 때 이미지 선명도가 조금 저하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선명한 화질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DLSS 사용 시 이걸 한 30 정도로 높여주시면 만족스러운 화질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기 때문에 30 정도의 선명도가 너무 과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 취향껏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70W, 69W 정도 소모하고 있죠. 잠깐 사냥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뭐 몹이 센 놈이 있던데 그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이미 도망가 있네. 자, 144프레임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소비 전력은 69W, 66W, 70W를 조금 초과하기도 합니다. 나 뭐 걸렸네. 저주 걸렸네. 그리고 이때 소비 전력이 워낙 낮기 때문에 팬 RPM도 1300 RPM으로 떨어졌고, 온도도 60도가 채 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 4060 Ti EMTEC 스톰엑스 듀얼 제품도 TGP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쿨러에 쿨러 덩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로 달려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전력이 워낙 낮기 때문에 50도대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기세에 민감하거나 나는 극도의 효율을 느끼면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언더볼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 60W 수준으로 계속 놀아요. 그래서 좀 부하가 높은 장면에서는 약간 70W를 초과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언더볼팅 효과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옵션 타협과 DLSS를 적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이 좀 제한된 상태라서 소비 전력이 낮은 거지, 만약에 수직 동기화를 풀고 최대한의 풀로드를 걸어주면 소비 전력이 어떻게 되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수직 동기화를 끄니까 프레임이 약 270 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GPU 로드가 98% 걸리고 있습니다. 이때 소비 전력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100W가 안 돼요. 100W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 전력과의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되는데, 결국 그래픽 카드는 일하는 만큼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디아블로4가 200프레임, 300프레임 나오는 상황에서 144프레임으로 제한하게 되면 그만큼 그래픽 카드가 일을 덜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서 언더볼팅까지 적용하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낮은 소비 전력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죠. 다시 수직 동기화를 걸어주면 60W로 다시 낮아졌네요. 사실 4060 Ti가 성능 면에서 너무 실망적인데, 그래도 유일하게 40 시리즈의 장점이 전성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60 Ti의 어떤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전성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런 세팅도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EMTEC RTX 4060 Ti 스톰엑스 듀얼 제품을 살펴봤고요. 저희가 사실 K사전 4060 Ti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K사전 입장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실망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4060 Ti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전 세대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게임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요인과 별개로 4060 Ti의 그런 무수히 많은 실망스러운 지점 중에서 그나마 전 세대 대비 확실하게 좋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DLSS 3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좋아진 전성비,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뭐 엔비디아가
DLSS3 성능을 아무리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DLSS3가 사실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은데 그게 DLSS3가 깡 성능보다 중요한 요소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마케팅을 할 때는 어떤 DLSS3의 우수성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제품의 가치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너무 얄미운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4060 Ti GPU는 이제 너무너무 좀 실망스러운 제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엔비디아가 그렇게 설계한 거고, 이제 EM텍이 4060 Ti를 가지고 이제 스톰X 듀얼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EM텍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특징들 사실 무난합니다. 뭐 제품으로 보자면 뭐 쿨링 성능이라든지 어떤 마감, 완성도 이런 것들이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EM텍이 국내 기업으로서 어떤 패키지라든지 매뉴얼, 그리고 AS 후속 조치 면에서 신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사용하셔도 좋고, 뭐 지인 컴퓨터 추천할 때도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적은 요인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4060 Ti의 유일한 장점이었던 전성비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요새 이제 디아블로 4가 아주 인기라서 이런 세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다양한 그래픽 카드, 라데온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수직 동기와 DLSS 옵션 타협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효율적인 게이밍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